네, 시스템 종합설계 SRA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관련 연구,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 실험, 그리고 비교, 마지막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CBM이라는 것은 공정의 상태를 감시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공정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지 및 보수 프로그램입니다. CBM을 통해 기계의 가용성을 높이고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가 가능합니다. 이 중 베어링은 다양한 산업에 매우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회전 움직임을 돕는 기계 부품으로 기계 고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전기 모터 고장 중 전체 대략 41%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베어링 시뮬레이션 센서 데이터를 통해 공정의 베어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이상치 탐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의 고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 폴트 디텍션, 다이어그노시스, 프로그노시스 순서대로 선후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인 이상 탐지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치 탐지는 정상인 데이터만을 갖고 학습하여 이상치를 분류해내는 기법입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이상 데이터보다 정상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상치 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입니다. 따라서 베어링의 시리얼 센서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특징 추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폴트 디텍션을 함으로써 엔지니어가 파악하기 힘든 공정의 변동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폴트 디텍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모델 베이스드 테크닉, 실제 프로세스를 모방하기 위해 정확한 시스템 모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놀리지 베이스드 테크닉은 데이터 드리븐 테크닉으로도 불리는데 인공신경망 등의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폴트 디텍션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폴트 디텍션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의 분석 방법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할 것인가, 둘째로는 어떻게 이상 상태를 잘 탐지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문제점을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둘째, 어떻게 이상 상태를 잘 탐지할지는 T-스퀘어와 EWMA를 합친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이 시그널이라는 데이터는 하이레벨 앱스트랙 데이터로 그대로 반영할 시에는 개별적인 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토코릴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는 패턴을 잘 반영한 특징 추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값을 사용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다양한 통계량들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이상치 탐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고 시그널의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T-스퀘어로서는 호텔링 T-스퀘어 컨트롤 차트가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데요. 이 호텔링 T-스퀘어 차트도 변수 간의 상관성을 반영하지만 시그널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가 정규성을 띠지 못해서 의미 없는 관리 한계선이 사용될 수 있다는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어링 시뮬레이션 장비로부터 진동, RPM, 온도, 수직화 중의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이 원본 시그널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단계를 거칩니다. 그 뒤에 이 추출된 특징을 통해서 T-스퀘어와 EWMA가 결합된 관리도를 통해 이상치를 최종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특징 추출에 사용하는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그널을 이미지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한 CNN을 오토인코더에 접목하여 특징 추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탐지의 경우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CNN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구조는 위에 그림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시그널을 인풋으로 넣어주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압축된 표현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디코더를 통해 X 햇으로 원본 시그널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며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원본 X와 복원된 X의 차이를 로스 값으로 보고 전반적인 오토인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오토인코더에서 앞쪽 인코더를 통해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Tsquare 컨트롤 차트와 EWMA를 합침으로써 기존에는 Tsquare 토기량만을 사용하였지만 다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WMA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순차성 또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앞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어링 시뮬레이션 장비로부터 4가지의 센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의 레졸루션은 0.1ms으로 1초마다 10,000개의 데이터가 찍히게 됩니다. 베어링의 고장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경 고장, 외경 고장, 케이지 고장, 볼 베어링 고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종류로는 내경과 외경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간단히 시그널을 찍어서 시각화를 하였을 때 베어링의 내경은 연결된 회전체와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이상 발생이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반면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외경 이상은 정상 베어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값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시그널의 패턴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경 이상 베어링과 정상 베어링으로 실험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정상 베어링과 외경 이상 베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고장에도 강도가 존재하는데요. 전동 드릴의 강도 설정에 따라서 베어링 고장의 흠집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약한 흠집을 낸 고장 상태를 저희는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통제 가능한 채널인 속도와 수직 하중, 그리고 불가능한 온도와 진동에 대해서 설계하였는데, RPM은 300으로 고정하였고 수직 하중은 100으로 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2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실험 진행 시간은 모두 5분으로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0.1ms마다 데이터가 추출되기 때문에 300만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각 실험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의 매우 중요한 그리스는 막아주는 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사기로 충분한 양을 투여한 뒤에 실험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는 먼저 결측시 확인 결과 NA나 널 값과 같은 값은 존재하지 않았고, 센서는 아날로그 정보를 전압으로 변환해 측정하기 때문에 음수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음수 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의 산술 평균으로 처리를 해주었고, 반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된 값의 경우 이는 DAQ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 시그마 이상의 이상한 값을 갖는 결측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뒤의 값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구조입니다.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를 하나로 보았을 때 이를 순차적으로 통과하고 그 뒤에 플래튼과 덴스 레이어를 거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표현인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다시 디코더를 통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댄스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사이즈로 복원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한 파라미터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 사이즈는 3,1로 다시 말해 3이라고 할 수 있고, 패딩은 same, 스트라이드는 1,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5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수, 다시 말해 레이어별 사용할 필터의 개수를 다르게 주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 탄젠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에포크는 일정한 수준만 넘으면 거의 더 이상 줄여주지 않고 수렴하는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한 값이라고 생각한 300으로 주었고, 드랍아웃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줄 경우 그레디언트 값들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0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 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실험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시그널 데이터를 앞서 설명드린 전통적인 통계력 추출 방법과 저희가 얘기한 CNN 오토인코더 방법을 통해서 추출하였고, 이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페이지 1에서 T스퀘어와 그리고 컨트롤 리밋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1에서 만들어진 컨트롤 차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 정상과 이상 테스트 데이터를 플라팅하였고, 이때 ARL01 그리고 알파, 베타 등을 계산하여서 이를 저희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통계적 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한 경우에 일반적인 T스퀘어 컨트롤 차트 실험 결과인데요. 좌측이 정상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페이지 1의 결과이고, 우측이 페이지 2에서 정상과 이상에 대해서 플라팅한 결과입니다. 먼저 정상의 경우 트레인과 마찬가지로 관리한계선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다수가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스트 아웃라이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이상을 탐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상을 잘 탐지한다고 하여도 정상을 이상으로 탐지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NN 오토인코더 모델로 생성한 경우에는 둘 다 그래프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뒤에서 저희가 ARL 0와 1 그리고 알파 베타로 비교함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T스퀘어의 단점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EWM의 컨트롤 차트로 플라팅을 하였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전통적인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좌측에 마찬가지로 트레인 데이터고, 우측 위에는 정상과 아래는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특징 추출 방법인 Statistical Processing 방법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한계선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상 데이터는 물론 잘 잡아내고 있지만, 이렇게 폴스 알람이 너무 큰 경우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저희가 시도한 CNN 오토인코더 모델로 EWM의 컨트롤 차트를 적용하였을 때는 테스트 정상에서도 모두 관리 한계선 내부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대부분 플라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비교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상단에 존재하는 것은 T스퀘어 컨트롤 차트만 사용했을 경우이고, 아래는 이를 EWMA와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입니다. 먼저 위에를 보시면 페이지 1을 진행하고 페이지 2를 노멀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기존의 스태티스티컬한 방법은 알파 값이 0.73 그리고 ARL 0가 1.427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70%가 폴스 알람으로 나오는 것이고, 반면 저희의 방법은 0.116으로 매우 낮은 알파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 방법이 베타 에러가 0으로 나왔지만 이미 알파 에러가 0.733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WMA, 그 시간의 순차성을 고려하기 위해 EWMA를 적용한 결과가 아래 있는데요. 이때 페이지 2 노멀 데이터에 적용한 경우 스태티스티컬 방법은
그대로 0.828의 매우 큰 폴스 알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볼루션 오토엔코더의 경우 0.007의 알파 값으로 매우 적은 값을 보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잘 탐지를 하였지만 노멀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한 결과는 T스퀘어만 사용한 것에 비해 EWMA를 접목한 경우 타입 1, 2 에러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EWMA가 시간의 숫자성을 잘 고려했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통계적 방법론과 저희의 방법의 결과를 비교해보자면 타입 2 에러가 다소 증가했지만 타입 1 에러가 매우 많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오토인코더가 정상 데이터의 특성을 기존의 통계적 방법에 비해 더 잘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고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의 ARL 1이 높은 정도는 약 0.24초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의 ARL 제로는 통계적 방법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다 신뢰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 방법인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의 특징 추출 방법이 이상 상태를 탐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T스퀘어 관리도보다는 EWMA가 시계열 데이터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폴트 디텍션 방법론들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오토인코더 모델과 다양한 구조의 오토인코더를 비교 실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는 추가로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인 실험 조건을 계획 및 수립해준다면 실험 결과에서의 실험 오차를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간의 독립성과 오토 코릴레이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퓨처워크로는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타임 도메인이 아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적용해보는 방법을 해볼 계획이고요. 현재 실험에서는 외경 이상 베어링만 사용했지만 다양한 고장 상태의 베어링에 대해 실험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폴트 디텍션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는 다이그노시스 등의 후속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이상 상태 탐지도 실험할 계획입니다. 본 화면은 이제 레퍼런스 화면이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